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변전소 화재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주말 동안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취임 전부터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내버스를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부 지역에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 사태는 지난 토요일 PG&E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됐으며 이로 인해 한때 13만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전력은 복구됐지만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약 4천에서 5천 가구는 여전히 정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been an all hands on deck effort. Tuesday night we're expecting a big storm once again. I want people to get prepared. PG&E는 당초 오늘 오후 2시까지 전면 복구를 목표로 했지만 변전소 피해가 예상보다 커서 완전 복구 시점을 화요일 오전으로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주말 동안 홍수와 대피령이 이어지며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시아스타 카운티와 험볼트 카운티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레딩 지역에서는 차량 침수로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북부에서 남부까지 폭우와 산사태, 토사 유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 일부 지역은 수백만 명에 대해 홍수 위험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운전자들에게 도로 주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화재 취약 지역에서는 토사 유출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주말이 되어야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연시 여행길 벌써부터 혼잡이 시작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지난 토요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억 2,2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중 약 1억 1천만 명은 자동차를, 800만 명 이상은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임 전부터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영토로 가지고 있는 덴마크는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그린란드가 미국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프가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발표 30분 뒤 제프 랜드리 주지사도 SNS에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린란드 특사가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북극해를 지나는 항로를 가지면 유럽과 미국, 아시아를 오가는 배편을 통제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면서 군사력 동원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hips outside of Greenland, China, Russia, places that
We have to be there. 그린란드를 영토로 가지고 있는 덴마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Oprørt over den her udpegning af en spidse indvøj. Og jeg er specielt jo oprørt over den her særlige indvøjs udtalelse, som vi finder totalt uacceptabel. EU도 덴마크를 지지했습니다. That preserv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ingdom of Denmark, its sovereignty, and the inviolability of its borders is essential for the European Union. 덴마크 정부는 미국 대사를 곧 초치해서 이번 일을 항의할 계획인데 한동안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으로 미국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맺은 걸로 알려진 제프리 앱스타인. 그에 대한 수사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사진을 공개했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여러 액자와 서류 뭉치들이 놓인 책상. 대통령이 되기 전 트럼프가 여성들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 열린 서랍 안에서 보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2019년 체포된 뒤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으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2019년 앱스타인 체포 직후에 FBI가 집안을 수색하다가 3층 서재에서 찍었습니다. 의회가 이 앱스타인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법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해 정부가 1차 자료를 내놓았는데 그 첫날 트럼프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하루 뒤 이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That there were concerns about those women and the fact that we had put that photo up. So we pulled that photo down. It has nothing to do with President Trump. 여성들 얼굴이 가려지긴 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 사진은 10장 넘게 공개된 것과도 비교되면서 공개 자료 속 트럼프 얼굴을 뒤늦게 발견하고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법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y suggestion would be give up all the information, release it.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 people if they don't? That will play out over time. 결국 법무부는 삭제 하루 만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사진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추가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라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은 계속 미국 정가를 뒤흔들 전망입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연말 쇼핑객들로 붐비던 캘리포니아 남부 빅터빌의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몰 오브 빅터 벨리 내 영화관에서 청소년들 사이 시비로 시작된 폭력 사태가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직후 쇼핑몰 일대는 긴급 대피 조치가 내려졌고 영화관 유리문이 파손되는 등 일부 시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총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용의자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9일 밤 로체스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총기를 소지한 채 집에 침입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택의 측면에서 용의자를 발견했고 이 남성은 경고 없이 경찰과 신고자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과 신고자가 총에 맞았으며 도주하던 용의자는 인근에서 다시 경찰과 마주친 뒤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부상당한 경찰관 3명과 신고자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내버스를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3시 반쯤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인물이 정류장에서 내린 뒤 버스를 향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버스 안에 있던 승객 3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버스 내부 영상을 확보해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총격을 가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연쇄 충돌하면서 20대 한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조지아주 에선스 지역 10번 고속도로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역주행하며 석 대 차량과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주행 차량과 정면 충돌한 차량 운전자 20대 한인 최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자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 역시 현장에서 숨졌으며 동승자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의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서부의 한 교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노스 로터스 애비뉴와 휴런 스트리트에 위치한 모어랜드 루터 교회에서 시작돼 인근 건물로까지 번졌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바닥이 무너지며 추락했지만 스스로 빠져나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his church been abandoned so many years, and I know the homeless people, they break inside to try to get warm. 이번 화재로 교회 인근 주택 2채가 전소됐으며 화재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전망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50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청은 이와 함께 재외선거에서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와 순회 투표소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LA에서 한인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지난 20일 한인타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의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세대 간 갈등 회복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민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다시 한번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그런데 언어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도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면서 그런 장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민 1세대와 2세대 패널들이 참여해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실제 사례들을 토론하고 회복과 공존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내년 1월 여성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내년 1월 9일 한인회관에서 제21회 무료 여성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선착순 30명에게 자궁경부암과 유로감염, 유방암 검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데이팅 앱에서 명문대를 나온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며 3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40대 김모 씨가 지난 2019년 데이팅 앱 범블을 통해 여성을 만났으며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금융 전문가라고 속인 후 주택구입금으로 총 27만 2천 달러를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에서 2016년에도 데이팅 앱 틴더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5만 달러의 사기를 벌여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7월부터 귀내교육청 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귀내 카운티는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휴대폰 금지법으로 인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시비로 인해 40대 한인 남성이 총격 살해됐습니다. 레이시 경찰국은 지난 19일 레이시 지역 북동부 말빈 로드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운전 중 시비 끝에 박모 씨가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차량에는 고교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함께 타고 있었고 용의자인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 속국 아이스의 급습 단속에 한인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는
최근 한인이 홈디포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아이스 요원에 의해 체포됐으며 현재 구금시설에 수감돼 이민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측은 이번에 체포된 한인은 범죄 연루 사실이 없으며 영장도 없이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 집무실로 옮기면서 3년 7개월 이어진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됩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첫 언론 브리핑도 열렸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3년 7개월 만에 활짝 열린 청와대 춘추관. 건물 안으로 가구와 집기를 옮기는 막바지 이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 대통령실 로고 대신 청와대 로고를 내건 언론 브리핑실도 어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수석 비서관실과 비서관실의 청와대 이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집무실을 두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따로 두긴 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예 여민 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의 사무실도 두고 국정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청와대 본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의 여민 2관은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 3관은 국가안보실과 홍보수석실이 각각 자리를 잡습니다. 청와대 이전 완료 후에도 대통령실은 일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 소통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의 검문 검색을 최소화하고 러닝족들이 애용하던 청와대 인근 달리기 코스도 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말인 다음 주쯤부터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폭파 협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대통령실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글은 삭제됐지만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그젯밤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붙잡힌 용의자 20대 남성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허위 폭발물 협박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일주일 새 2번,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스들은 많이 나오니까 설마 진짜 있어? 그런 게 좀 있었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다 둔감해졌을 때 큰일이 나면 어쩌나. 폭발물 협박글 게시는 실제 피해와 관계없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는데 경찰은 지난 9월 30대 백화점 폭발물 협박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협박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유튜브 댓글을 단 20대에게 1,000만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폭발물은 아니지만
지난 9월 경기도 분당 야타벽 흉기 난동 협박글을 올린 20대에게도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협박에 대해선 엄하게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책임을 철저히 따지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12.3 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 문건에 적힌 처단한다는 말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증인으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총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좀 무거운 느낌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포고령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김 전 장관에게 들었지만 실제 포고령 내용은 그렇지 않게 느껴졌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공이 처단이 적힌 포고령 5호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뭐냐 해서 이제 그래 또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 군대에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생각.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했던 지난 12월 4일 새벽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이 필요하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총장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와 상반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박 전 총장이 김 전 장관에게 보내려고 저장해둔 메시지를 제시한 겁니다. 악행을 대놓고 자행하는 위협의 실체와 입법 독재의 저의를 더욱 철저하게 통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문과 흡사한 내용인데 박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민주당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내오자 답변하려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선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전혀 필요 없다던 민주당이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반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도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또 이 수사가 결국 야권에 더 불리할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등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당 지도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일주일 전만 해도 특검 불가를 강조했지만 180도로 급선회한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질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위 고하, 여야를 막론한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로 이어지거나 야당 탄압용이 돼선 안 된다면서도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한영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는 여론 추이를 의식한 거란 분석이 정치권에선 우선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높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2022년 대선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윤석열 후보 지지 가능성 등에서 특검이 야권에 불리할 거란 기류가 형성된 점도 선회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마당에 통일교 특검만 거부할 경우 정치적 명분이 약해진다고 판단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네, 중국에선 유명 가수의 콘서트 무대에 등장한 댄서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칼 군무에 공중제비까지 선보인 댄서들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로봇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사람 백댄서와도 한치 오차 없는 칼군무. 물결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은 물론 공중 제비 돌기까지 완벽히 성공합니다. 지난 18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유명 가수 왕리훈 콘서트 무대에 휴머노이드 로봇 백댄서 6대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대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제품입니다. 这个机器人的动作流畅丝滑到你把面部遮起来我还真看不出来它是个机器人。 지난해 10월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춤 실력을 여러 차례 공개해온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SNS에 영상을 공유하며 인상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선 지난 2021년 CCTV 설 특집 프로그램에 유니트리의 사족 보행 로봇이 등장하며 로봇 공연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설 특집 방송에서도 역시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무용수들과 함께 손수건을 이용한 춤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당시엔 무대에서 퇴장할 때 사람 무용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등 미숙한 보행 능력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백댄서 로봇들은 스스로 무대를 걸어나가는가 하면 반응 속도도 과거 0.5에서 0.1초로 대폭 줄이며 불과 10달 만에 보행 능력과 동작 정확도가 향상됐습니다. 중국은 최근 5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가 미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치상 발전 속도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소, 기업들이 난립하는 등 과잉 투자에 따른 버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1900년대 초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희귀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제물포항의 풍경이 담겼는데 인천을 촬영한 가장 오래된 영상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이주형 기자입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팬하며 북악산과 인왕산을 보여줍니다. 한양도성 아래 지금의 서대문 지역에는 초가집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1915년 철거되기 전에 돈 입은 모습도 생생한 고화질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시네마테크인 한국영상자료원은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1908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국에서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화질 원본 필름을 발견해 공동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항기의 인천항 영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천 영상으로 보인다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인천항 부두 주변을 찍은 이 영상은 조선인 행상과 짐꾼은 물론 일본 관리와 중국인 노동자가 등장해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한 짐꾼이 유심히 촬영자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도 이채롭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250도 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 촬영 기자가 찍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분 30초가량 분량의 이 영상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찍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전 세계에서 필름을 기증받기 때문에 프랑스인이 찍은 건지도 불확실합니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내부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본 필름을 찾았다는 영상자료원은 이 필름이 프랑스에서도 열어보지 않았던 질산염 필름이라 고화질로 보존됐다고 전했습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큰 비가 온 데 이어 내일부터는 캘리포니아 남부에도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폭우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